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플러스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 관련된 지역, 특히 이제 부안 쪽에 여러분들한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새만금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더욱더 대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도 새만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8월 초에 있을 잼버리 대회까지 개최가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 그리고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만금 관련된 호재들 여러분들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새만금에 펼쳐질 내년에 새만금을 품고 있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금에 대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되는 기업 투자건들, 그리고 이어지는 특화단지 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테슬라 유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새만금이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새만금은 매립지역으로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가 여러분들 육지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육지에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각종 도로의 개통뿐만 아니라 공항항만철도라고 하는 트라이포트가 2030년도 이전까지 착공과 그리고 완공이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새만금이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투자가 대거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지역들 군산과 김제, 부안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새만금 개발청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사회적 인구, 유입되는 인구는 70만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유입되죠. 그리고 그 인구에 지금 군산과 김제, 부안의 인구를 합친다라고 하면 100만 이상의 메머드급 광역권 도시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매립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서로 좋은 지역을 자기 땅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된 분쟁 속에서 새만금 개발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행정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결국에 새만금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 중에서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군 단위 있는 땅인데요. 그만큼 군에서 향후에 시로 승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가치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된 지역에, 그리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미리 선점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가능성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익률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 부안 지역에 부안군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현재 4차선 도로와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토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안군은 새로 건축을 한 신사옥인데요. 그 주변을 일대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뚫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 재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먼저 부안군이 있는 그 주변 일대부터 개발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미 기반 시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부터 개발이 됨으로 해서 집가 상승이
먼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 토지는 토지 자체는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어떻습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부안 군청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이 된다거나 또는 그 주변으로 인해서 개발이 됐을 때 그 토지에 대한 활용성뿐만 아니라 투자의 가치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신다라고 하면 좀 괜찮을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안군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만금 방조제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방조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바다 한가운데 매립된 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도로망들 동서 1축도로 그리고 동서 3축도로 그리고 동서 2축도로 그리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그리고 최근에 개통이 된 남북 2축도로 앞으로 개통이 되는 남북 3축도로가까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격자형 형태로 어느 곳에든지 새만금의 내부 용지에 20분 안에 도달할 수가 있는 아주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항만 그리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그리고 지금 확 달아오르는 2차전지 투자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국제공항이 들어설 지역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만금 인이철도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잼버리 이후에 관광 내조용지의 개발권 등 수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 새만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몰리고 인구가 몰리고 외부 용지에 내부 용지 30만, 외부 용지 40만 그 중에서 부안이 적어도 한 10만 정도가 어떻습니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지는 부안 군청을 끼고 그 주변 일대가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부안에서도 군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동서 1축도로와 향후 개통이 될 남북 3축도로 주변으로 해서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김제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바로 새만금 김제 배후 지역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부안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새만금에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신시가지가 확장이 됨으로 해서 인구가 가장 집중이 될 곳이 바로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변 일대의 발전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지역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지역은 일단은 부안군청이라고 하는 지역과 아주 가깝게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4차선 도로가에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도로가 바로 동서 3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안을 경유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새만금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바로 이 동서 3축도로와 연접해 있는 그런 토지로서 향후에 지금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이 사업이 또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 2축도로와 그리고 남북 3축도로하고도 연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남북 3축도로 그리고 남북 2축도로하고도 접근성이 되고 이렇게 연결도로 사업은 부안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에 새만금으로 직접적인 어떤 접근성까지도 확보가 되고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만들어지는 이 도로가 진행이 한참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도로하고 연접해져 있는 땅일수록 어떻습니까? 가치 밸류에이션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부안군이 여기에 있는데요.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업지역과 그리고 주변 일대는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요 주변 일대가 어떤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위쪽으로 가면은 동서삼척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바로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으로서의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도시가 새로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업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 그리고 요 도로가 지금 현재 메인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메인 도로 4차선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은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4차선 도로하고 붙어있는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도로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위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도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하고의 접근성이 이 도로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 토지는요, 여러분들 바로 이 토지, 이 4차선 도로하고 붙어 있는 토지인데요. 사실은 이 토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토지로서 소규모 그리고 어떻습니까?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요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개발이 밀려감으로 해서 요 지역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도로가 조금 예전에 있었던 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보면은 강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강북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로 형태가 좋지는 않죠. 자, 그런데 최근에 부안군에서는 이미 도시계획도를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가 지금 재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별로 개발의 행위가 점점점 속도감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재건축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부안군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새만금의 영향권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이 되었을 때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몰리기 때문에 건축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그 주변 일대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바로 4차선 도로가에 있는 땅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토지는요,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단은 용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도는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4차선 도로가에 있는 토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평은 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60평방미터로서 18평, 그리고 매매 가격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매도 희망 가격이 있는데요. 매도 희망 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정도의 물건이 나와 있으니까 소액으로 부안군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도시가 확장성이 있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가장 노른자의 땅이라고 하는 4차선 도로가에 있는 토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향후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한테 편안하게 연락 주신다라고 하면 자세하게 더욱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